한여름 공사장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명품 슈트를 입은 30대 남자가 느렸죠. 그의 시선이 자갈을 나르는 70대 할아버지에게 고정됐어요. 남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손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0년이에요. 꼭 10년만이었어요. 남자가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할아버지는 뒷걸음질 쳤어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알아, 민수야. 할아버지가 다 알아. 그 순간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공사장 한가운데서요. 흙먼지가 두 사람 사이로 날렸어요.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7월 중순이었어요. 해가 머리 위로 쨍쨍 내리쬐었죠. 공사장 인부 20명 남짓이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74세, 박종수 할아버지였죠.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할배, 좀 쉬다 가세요. 이 더운데 무료하시면 안 돼요.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 인부가 말했어요. 괜찮아, 젊은 것들. 날만큼은 해야 밥값하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갈 한 삽, 또 한 삽, 리듬이 있었어요. 50년 넘게 몸으로 일해온 사람의 리듬이었죠. 정오가 됐어요. 현장 반장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자, 점심시간이다. 1시간 쉬어. 인부들이 우르르 그늘로 몰려갔어요. 할아버지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나무 그늘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낡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치 몇 점과 달걀 하나가 전부였어요. 헐배, 이거 드세요. 옆에 앉은 젊은 인부가 자기 반찬을 덜어줬어요. 아이고, 고맙네. 근데 너도 먹어야지. 저 많아요. 와이프가 아침부터 짜줬거든요. 할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반찬을 받았어요. 따뜻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손자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아이. 21살이었죠.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대기업 인턴 붙었어요. 그때 민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눈이 초롱초롱 빛났었죠. 할아버지도 기뻤어요. 손자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손자 앞에서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가 인턴으로 들어간 회사, 거기서 임원 한 명이 할아버지를 봤대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민수한테 물어봤대요. 너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민수 친구한테서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근데 화는 안 났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손자 입장에선 할아버지가 부끄러울 수도 있지요. 가난한 공사판 인보,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늙은이. 민수의 성공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떠났어요. 연락도 끊었고요. 민수 인생에서 지워졌지요. 홀배, 괜찮으세요? 이 분무가 물었어요. 왜?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다시 웃었어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크게 바랄 것도 없었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일하고 저녁엔 쪽방에 돌아가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TV보다 잠들면 그만이었죠. 손자, 이젠 생각 안 해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5일과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삽을 불렀어요. 자갈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바닥엔 그는 살이 박혀 있었죠. 5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손자 하나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헐배, 저기 차 한 대 들어와요. 젊은 인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공사장 입구에 검은 세단이 멈춰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주변 인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건물주 아들인가? 아니면 시공사 사장? 할아버지는 그냥 일을 계속했어요. 자기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남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그냥 서 있었어요. 공사장을 쭉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반장이 다가갔어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저 사람 찾으러 왔는데요. 사람이요? 누구요? 박종수라는 분 여기 계신가요? 반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종수? 아, 박할배 말씀이시구나. 할배, 여기 손님 오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킁 하고 뛰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1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손자 민수. 할아버지는 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 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명품 구두가 흙먼지 위를 밟았어요. 주변 인부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두 사람을 쳐다봤죠. 할아버지는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쳤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맞으시죠?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륵 떨렸죠. 젊은 인부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할배, 아는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손자야. 네? 손자요? 와, 대박. 손자분이 완전 성공하셨네요. 인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할아버지 귀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민수만 보였어요. 10년 만에 본 손자. 많이 컸어요. 어른이 됐더라고요. 21살 대학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31살 어엿한 성인이 돼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가 3미터도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손을 봤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엔 흙이 띄어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바지에 손을 문질렀어요. 민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 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진짜 손자 맞나 봐. 근데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대. 할배가 연락을 안 하신 건가? 아니면 손자가 연락을 안 한 건가? 할아버지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부끄러웠어요. 왜일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손자를 위해 떠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가 1미터도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야위였더라고요. 10년 전보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민수가 또 불렀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휘었어요. 나는 원래 여기서 일했어.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10년 전엔 다른 데서 일하셨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옮겨 다니면 일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집도 정리하시고 연락처도 다 바꾸시고 완전히 사라지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수가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일부러 사라졌거든요. 손자 인생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왜요? 왜 그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꺼졌어요. 주변 인부들이 더 조용해졌어요. 다들 귀를 쫑긋 세웠죠. 할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민수가 한 걸음 더 나가왔어요. 이제 50cm 거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래. 편하다고요? 이게 편한 거예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38도 폭염 아래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 70 넘은 노인이 자갈을 나르는 곳. 이게 편한 삶이에요?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딸렸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반장이 다가왔어요. 저기 손님,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좀 모셔가도 될까요? 할배, 괜찮으세요? 반장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일해야 해. 오늘 일당 받아야 하거든. 할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일당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조금 봐주세요. 주변 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저 손자 왜 저래?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배 데려가겠다고? 그래도 손자잖아. 효자인가 봐. 효자면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겠어? 할아버지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창피했어요. 민수도 들었을 거예요. 손자가 손가락질 받는 게 제일 싫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가거라.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싫어요. 민수가 고집을 부렸어요. 절대 안 가요. 할아버지 모시고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공사장이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 할아버지가 먼저 떠난 건데.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도 다 아시잖아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30대 남자가 공사장 한가운데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 그걸 할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변명하지 마세요. 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주변 인부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들 숨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회사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임원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고요. 근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거짓말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화는 안 났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미안했어요. 손자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라지셨을 때도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공사장 흙바닥에. 명품 바지가 먼지로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저 인간 말정이에요.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를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봤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젊은 인부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할배, 손잡은 정말 반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수를 내려다 봤어요. 10년 만에 보는 손자. 성공한 것 같았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근데 팽법해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일어나거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했어요. 할아버지, 나 일해야 해. 너도 갈 때 가고. 할아버지 제발요. 가라고.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손자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른 게 충격이었던 거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항상 다정했거든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할아버지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됐어. 너가 할 말 다 들었어. 이제 가. 할아버지가 등을 돌렸어요. 다시 삽을 들었어요. 자갈을 나르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손님, 이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할배도 일하셔야 하고. 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할배가 싫다고 아시잖아요. 억지로 붙잡을 순 없죠. 민수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등, 땀에 젖은 작업복, 거친 손. 10년 사이에 할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 민수가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만 했어요. 삽질을 계속. 민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근데 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손님, 그러지 마시고요. 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배 의사를 존중해 주셔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차로 걸어갔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죠. 근데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반장이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손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할배 일 방해하지 마시고 가세요. 제발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공사장을 벗어났죠. 루밀러로 뒤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30대 어른이 차 안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못했죠. 차는 도심으로 들어갔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민수는 회사 앞에 차를 세웠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죠.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민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사무실 책장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죠. 근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사장에서 자갈 나르던 모습, 땀 흘린던 모습, 차가운 눈빛. 이사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아, 네. 지금 갈게요. 민수는 일어섰어요. 회의실로 갔죠.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어요.
근데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긋한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실까? 아직도 일하실까? 점심은 드셨을까? 회의가 끝났어요. 민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 자동차, 사람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민수는 생각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좋은 회사, 높은 연봉, 좋은 차.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할아버지를.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뒤졌죠. 할아버지 번호를 찾았어요. 10년 전 번호.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근데 받지를 않았어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지요? 아, 네. 거래처 미팅? 네, 7시에 강남에서 뵙기로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민수는 강남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했죠.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웃었어요. 근데 진심 어린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즈니스 웃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5평 아파트. 깨끗하고 넓었어요. 근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근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할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할아버지 설득해야 해. 용서받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였어요. 씻고 옷을 입었죠. 어제처럼 슈트가 아니라 편한 옷을 입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할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를 몰고 공사장으로 갔어요. 6시쯤 도착했어요. 아직 일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공사장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기다렸어요. 1시간 좀 지나자 인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사장으로 걸어오고 계셨죠. 민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멈춰섰어요. 민수를 봤죠. 너 또 왔니? 네, 할아버지 다시 왔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제발 이러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74살이시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 하시면 안 돼요. 나 이 일 50년 넘게 했어. 익숙해. 그래도요. 됐어. 너 회사 안 가도 돼? 오늘 휴가 냈어요. 뭐? 할아버지 때문이요.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인부들이 또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어제 그 손자 또 왔네. 진짜 끈질기네. 할배가 가라는데 왜 자꾸 와?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민수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싫었죠. 민수야, 정말 가거라. 할아버지 부탁이야. 싫어요.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가요. 할아버지는 민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안 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나 이 일은 해야 돼. 너 여기서 기다릴 거면 방해하지 마. 네, 할아버지 방해 안 할게요.
민수는 공사장 구석에 앉았어요. 그늘 아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갈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쌓았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처음 제대로 봤어요. 10년 전에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할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9시, 10시, 11시.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어요. 기온도 올라갔죠. 민수도 덥기 시작했어요. 그늘에 앉아 있는데도 땀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우실까? 할아버지를 봤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작업복이 완전히 젖었더라고요. 정오가 됐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늘로 오셨어요. 민수 옆에 앉으셨죠.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민수는 할아버지 도시락을 봤어요. 김치 몇 점, 달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 이게 점심이에요.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혼자 편하게 살 때. 민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이었어요. 오늘 아침 일찍 편의점에서 산 거였죠.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너 먹어라. 저 아침 먹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민수가 도시락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할아버지는 도시락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받으셨어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 10년 만에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먹었죠. 근데 민수는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그냥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게 이렇게 그리웠나 봐요.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할아버지, 요즘 어디서 사세요? 쪽방촌. 네? 쪽방. 한 달에 30만 원 내고 살아.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쪽방촌이라니. 할아버지가 쪽방에서 사신다고요? 할아버지, 제가 집 구해드릴게요. 됐어. 나 혼자 사는데 쪽방이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인부들이 쳐다봤죠.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아버지, 제발요. 제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게요. 작은 거라도. 민수야, 할아버지 말 들어. 할아버지가 민수 손을 잡았어요. 난 정말 괜찮아. 쪽방도 나쁘지 않아. 따뜻하고 잘 곳 있고 그거면 돼. 민수는 할아버지 손을 봤어요.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거칠고 갈라져 있었죠. 이 손으로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우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셨고요. 근데 자기는 뭘 했나요? 할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죠. 할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뭘?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할아버지 찾지도 않고. 됐어, 민수야. 할아버지가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10년 전처럼. 어릴 때 그렇게 해주시던 것처럼. 할아버진 너 원망 안 해. 한 번도 안 했어. 할아버지,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할아버지 소원이었어. 그거 이뤘잖아. 좋은 회사 다니고 성공했고 그거면 됐어. 안 돼요, 할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공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할아버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1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할아버지가 민수를 봤어요. 왜?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밤마다 꿈에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절 찾으시는 꿈.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회사에서 성공할수록 더 공허했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축하해 줬어요. 승진했다고, 연봉 올렸다고. 근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랑 나눌 수 없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사람 고용해서 할아버지 찾았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름도 바꾸시고 연락처도 다 바꾸시고. 어떻게 찾았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우연이에요. 제가 이 근처 현장 실사로 왔다가 할아버지 모신 분한테 들었어요. 70 넘은 할배 한 분 계신다고. 혹시나 싶어서 왔는데 정말 할아버지셨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이름까지 바꾸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말 들어볼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희 회사 근처 갔었어. 10년 전에. 민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너 보고 싶어서 갔어.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근데 너 나오는 거 봤어. 임원들이랑 같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들 양복 입고 깔끔하더라. 너도 그랬고. 할아버지는 작업복에 흙 묻은 채 서 있었어. 그때 생각했어. 아, 나는 저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임원 한 분이 너한테 물어보더라. 진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는 안 나왔어. 그때 할아버지 깨달았어. 아, 이 아이한테 너는 짐이구나.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 네 인생에서 지워지기로. 민수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하지 마. 할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주변 인부들이 다 쳐다봤어요. 반장이 다가왔어요. 야, 조용히 좀 해. 여기 일하는 데야.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나 일 계속해야 해. 할아버지 제발요. 오늘 하루만 저랑 있어주세요. 안 돼. 일당 받아야 해. 민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꺼냈죠. 이거 드릴게요. 오늘 하루 일당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할아버지 돈으로 할아버지 사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할아버지 가져가. 할아버지는 내 돈으로 살아. 할아버지는 다시 일터로 갔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젊은 인부가 다가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할배 둘째 고집 세시죠? 네, 근데 형님도 대단하시네요. 이틀 연속 여기 오시고. 민수는 젊은 인부를 봤어요. 저기 할아버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힘들어 하시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근데 절대 내색 안 하세요. 맨날 웃으시고 젊은 사람들 챙기시고. 젊은 인부가 말했어요. 저희 다 할배 좋아해요.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74셋. 그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다니. 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였죠. 형님, 할배 모시고 가세요. 젊은 인부가 말했어요. 할배 여기서 일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드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거부하세요. 설득하셔야죠. 형님 아들이잖아요. 손자예요. 아, 손자시구나. 그럼 더 모셔가셔야죠. 할배 혼자 쪽방에서 나시는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그거 진짜 열악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젊은 인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결심했어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오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와야지. 할아버지 용서받을 때까지. 오후 시간이 흘렀어요. 민수는 계속 공사덕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하시는 모습만 지켜봤죠. 5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작업복을 벗으셨어요. 민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태워드릴게요. 됐어, 버스 타고 갈게. 할아버지, 제발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민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넌 네 할 일 해. 회사 가고 일하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살게. 싫어요. 저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우린 이제 다른 세계 사람이야. 넌 서공했고 나는 그냥 늙은 인부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절 키우셨잖아요. 할아버지.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어제처럼 공사장 흙바닥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안 일어날 거예요. 할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민수야, 제발. 할아버지도 제발요. 저랑 같이 가주세요. 주변 인부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두 사람을 봤죠. 야, 저 손자 진심이네. 이틀째 저러는 거 보니 정말 뉘우치는 것 같은데. 할배도 좀 받아주시지. 반장도 다가왔어요. 할배, 손자분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가시는 게 어때요? 반장님,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알아요. 근데 할배도 이제 그만 일하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할아버지는 난처했어요.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일어나거라. 싫어요. 얘가 참. 할아버지가 민수 팔을 잡았어요. 일어나라니까. 할아버지가 같이 가신다고 하시면 일어날게요. 민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오늘 하루만. 저녁이나 같이 먹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저녁 먹고 헤어지는 거다. 네 할아버지. 민수가 일어났어요.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구나.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실래요? 그냥 조용한데 밥 먹을 수 있는 곳. 네, 알겠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시내로 들어갔죠. 민수는 조용한 한식당을 찾았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갈비찜 어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너 기억하니? 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자주 해주셨잖아요. 민수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반찬들.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민수는 할아버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했어요. 10년 만에 함께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민수야. 네, 할아버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일 괜찮은 거냐고. 아, 네, 괜찮아요. 민수는 웃었어요. 요즘 좀 바쁘긴 한데 할아버지 찾는 게 우선이에요. 할아버지는 민수를 봤어요. 너 많이 컸구나. 네? 10년 전에는 애기였는데 이제 어른이 됐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 후회해요. 알아. 10년 동안 할아버지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근데 찾지 않았어요. 겁났거든요. 할아버지가 절 미워하실까봐. 할아버지가 널 미워할 리 없잖아. 그래도 민수가 눈물을 닦겠어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할게.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외로웠어. 10년 동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쪽방에서 자면서 생각했어.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궁금했어. 보고 싶었고. 민수는 울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참았어. 네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오늘 너 보니까 좋더라. 성공했구나 싶었어. 할아버지가 잘 키웠구나 싶었고. 할아버지, 저 성공 안 했어요. 뭐? 돈은 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없으니까. 민수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민수야, 제발요, 할아버지. 저 혼자 못 살아요. 할아버지, 필요해요? 넌 이제 다 컸잖아.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할아버지 손자예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민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네? 알았다니까. 같이 살자.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할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도 민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우리 민수, 할아버지가 미안해. 두 사람은 다시 앉았어요. 밥을 계속 먹었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당장 이사하세요. 그렇게 급하게? 네, 쪽방에서 하루라도 덜 주무셔야죠. 민수가 웃었어요. 제 아파트로 모셔갈게요. 너희 집에? 네,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 쓰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 제발요. 이번엔 제가 할아버지 모실게요.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할아버지는 민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알았어. 그럼 같이 살자. 네, 할아버지. 민수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됐어요. 10년 만에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차에 올랐죠. 할아버지, 먼저 족방 가서 짐 챙기세요. 지금? 네, 오늘 당장 모셔갈 거예요. 차가 쪽방촌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여기에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여기.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1층, 3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이불,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사셨어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괜찮아. 할아버지 혼자 지내는 데는 충분했어. 충분하지 않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 좁은 방에서 살게 만든 게 저예요. 할아버지가 민수 어깨를 잡았어요. 민수야, 그만 울어. 이제 끝났잖아. 민수는 방구석을 봤어요. 낡은 가방이 있었어요. 저기 뭐예요? 응? 아, 그냥 내 물건들. 민수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뭔가 있었어요. 신문 스크랩들. 민수가 나온 기사들이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너 기사 나올 때마다 모았어.
인터넷 카페 가서 프린트해서. 민수는 스크랩을 하나하나 봤어요. 10년치가 있었어요. 신입사원 박민수 씨, 우수사원 선정, 박민수 대리, 최연수 과장 승진, 박민수 이사 혁신상 수상. 모든 기사가 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걸 다 모으셨어요? 응, 너 자랑스러워서.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리고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가 잘 되는 거 보면서. 행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아니야.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가 스크랩을 쓰다듬었어요. 밤마다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 민수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잘 키웠구나. 그러면 힘든 게 다 잊혀졌어. 민수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너 사랑해 민수야.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두 사람은 10년간의 공백을 채웠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자, 이제 짐 싸자. 민수가 말했어요. 많지 않아? 금방 살 거야. 할아버지는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응? 더 필요한 게 없어. 민수는 씹는 스크랩을 챙겼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래, 그건 가져가야지.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짐을 다 쌌어요. 가방 하나? 할아버지의 10년이 가방 하나에 담겼어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았죠. 할아버지가 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잘 있어라. 차에 짐을 실었어요. 그리고 민수 아파트를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여기 사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5층.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와, 넓다. 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방은 이쪽이에요. 민수가 안내했어요. 방문을 열었죠.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다 있었어요. 여기 쓰세요. 고맙구나, 민수야. 할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할아버지한테는 과분해. 과분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요. 민수가 웃었어요. 짐 풀고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네가? 네.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한테 해드릴 거예요. 민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재료들이 있었어요. 갈비, 야채, 쌀. 요리를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요리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갈비찜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 밥 먹어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식탁에 앉으셨죠. 음식을 봤어요. 오,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한 입 드셨어요. 맛있어. 정말요? 정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민수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먹는 저녁이었어요. 민수야, 네, 할아버지. 고마워, 이렇게 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돌아와 주셔서. 민수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알아, 우리 민수. 할아버지가 민수 손을 꽉 잡았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예쁘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이렇게 보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야경을 봤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뭘? 진짜 부자가 뭔지. 민수가 할아버지를 봤어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부자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래, 맞아. 넌 이제 진짜 부자야. 민수는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렸을 때처럼. 할아버지, 앞으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안 떠나. 약속할게. 저도 할아버지 절대 안 놓을게요. 그래,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할아버지의 거친 손과 민수의 부드러운 손. 두 손이 하나가 됐어요. 창밖으론 별이 떴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할아버지와 민수는 그 별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밤을 맞이했어요.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